새마을 공고에 연체율이 폭등을 해서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요 긴급 점검회의까지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남양주에 있는 동부 새마을 금고입니다. 폐업했습니다. 옛날 이름으로 따지면 평내 새마을 금고고요. 채권 부실이 600억가량 되고요. 이 중에서 악성 채권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130억원 인수했습니다. 나머지 예금이나 혹은 영업점은요, 화도 새마을금고가 인수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를 보고 있으면요, 굉장히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죽했으면 행정안전부가 주관을 하는 연체 관련 비상점검회의까지 열렸겠습니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라면요, 새마을금고가 줄줄이 파산할 수 있는 그런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새마을금고의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전체 새마을금고가 1294개입니다. 그 중에서 202개, 15.6%가 3등급 이하를 받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뭐 3등급은 경영 개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4등급, 5등급은요 100% 경영 개선 요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4등급, 5등급에 처해져 있는 새마을금고가 몇 개냐 이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죠. 이거 잘못 밝혔다가는요 진짜 줄줄이 폐업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시장에서는요 적어도 30곳이 넘을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30곳이 넘을 거다. 그러면 적어도 30곳이 넘는 곳은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 되는 건가요? 구조조정이라는 게 뭡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게 결국은요 남양주의 동부 새마을금고가 폐업하는 식으로 채권 부실에 대한 악성 채권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인수하고요. 나머지는 경쟁력이 강한 새마을금고로 피인수하게 되는 것을 구조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적어도 말입니다 30곳 이상이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현실이 되는 건가요?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새마을금고가 어려워졌느냐?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일단 연체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이 2.42%밖에 안 되는데요.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6월 21일부로 보면 6.4%입니다. 이것은 어째 보면요 2018년에 1.35%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게다가 2020년에 2.10%에 비해도 3배가 넘는 숫자고요. 2022년 말 3.59%에 비해서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계속 쭉쭉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3월 말에도 5.34%인데 6월 21일에 6.40%가 올라가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이 부동산 PF, 건설과 부동산 관련 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9년에
대비해 보면 2022년까지 107.38%가 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29조 1천억 원이 늘은 거예요. 2019년에 27조 2천억 원이었던 건설 부동산업 대출이 56조 3천억까지 2022년에 늘었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늘었죠.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 부동산으로 가보면요. 미분양이 속출하고요. 여기에다가 준공 후 미분양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새마을 금고가 더 빨리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그나마 미분양이 좀 줄어 들어간다고 하지만 지방은 늘어나고요. 준공 후 미분양이라고 하는 악성 미분양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더 나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은요. 저축은행에서 돈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2월에 새마을금고 수신잔액이 265조 2,7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두 달 사이에 무려 6조 9,889억 원이 빠졌습니다. 2.6%가 빠졌어요. 금액이 6조 9,889억 원이면 7조가 빠졌다는데 두 달 사이에 7조가 빠지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대출이 56조 3천억 원입니다. 56조 3천억 원이면 지금 전체 수신구로 봐서도요. 258조 2,811억 원이라고 봤을 때 거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20%.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나빠진다, 악화된다 이런 뜻이에요. 게다가 새마을금고에서 돈 빌린 사람들 중에는요.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상황도 굉장히 열악해졌거든요. 지금 현장 경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린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물 경제가 꽃을 피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요. 코로나19 전보다 안 좋은데 이 말을 반복하고요. 몇몇 잘 나가는 자영업자 빼놓고는요. 나머지는 토일이 되면 문을 다 닫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문을 닫는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영업자는요. 일을 할 때 매출이 일어나고 일을 할 때 영업이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는다는 건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면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금융권에 대한 충격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충격도 충격이지만 이금융권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예측도 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말입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연체율이 5.07%까지 올라갔습니다. 새마을금고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5.07%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전분기 대비 상승폭을 보면 1.66%나 올라간 수치입니다. 상호금융도 0.9%가 올라가서 2.42%가 평균이고요. 이 상호금융 안에 새마을금고는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말입니다. 상호금융 안에는요. 축협이나 수협이나 신협이 있는데요. 신협의 상황은 또 좋지 않습니다. 신협의 연체율은 3.75%예요. 그나마 말입니다. 농협이나 수협이나 산림조합은 좀 나았다고 이야기합니다. 2.42니까 나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신협은 또 상황이 다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고요.
캐피탈사도 0.54가 올라서 1.79입니다. 1.79라는 숫자도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연체율로 따져보면요. 카드사도 0.33%가 올라서 1.53%고요. 결국 말입니다. 제2금융권의 연체율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 연체율이 비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새마을 금고라는 거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연체율이 충격적이고 이대로 간다면 예, 아주 지독한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게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는 주관을 하거든요. 반드시 예, 강한 구조조정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예, 보지 않아도 보는 듯합니다. 그만큼 예, 줄줄이 파산의 신호 내지는 폐업의 신호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암울한 전망을 해봅니다.